밤길을 걷다가 낯익은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아는 사람의 목소리인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부산 해운대 장산 일대에서는 수십 년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사람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무언가가 산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이 존재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창귀입니다. 이제 장산범이라 불리는 존재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우뚝 솟은 장산은 해발 634m의 산입니다. 금정산, 백양산에 이어 부산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이 산은 오랜 세월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삼한시대에는 이 일대에 장산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고 장산이라는 이름은 거친 땅에서 자라는 풀을 뜻하는 장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배동지지에는 장산국의 옛 터가 동래 도호부의 동쪽 심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 산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서 깊은 산에는 특이한 지명들이 있습니다. 반여동 장산 산록에는 범굴이라 불리는 굴이 있습니다. 중리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호랑이가 살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송동 새마을 당산 옆 계곡은 범전골이라 불리는데 밤마다 호랑이가 내려온 밭이라는 뜻입니다. 장산 양운폭포까지 호랑이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장산 곳곳에는 호랑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호랑이 이야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에서 들었다는 소리는 일반적인 호랑이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목소리가 때로는 죽은 사람의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현상을 창귀라는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창귀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혼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자로 창은 미치광이라는 뜻의 창에서 따왔고 귀는 귀신을 뜻합니다. 태백 지역에서는 이를 가문글키라 부르기도 했고 일반적으로는 홍사리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창귀가 된 영혼은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집니다. 자신을 잡아먹은 호랑이의 종이 되어 영원히 호랑이를 따라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창귀는 호랑이에게 길을 안내하고 호랑이가 사냥할 때 도움을 줍니다. 호랑이는 창귀가 가고 멈춤을 보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호랑이의 귀신은 바로 창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귀에게는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다른 사람을 잡아먹으면 새로운 창귀가 생기고 기존의 창귀는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창귀는 산속을 떠돌며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고 아이 울음소리를 내어 어머니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도움을 청하는 비명을 질러 착한 이들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 이와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는 조선 사신 일행 중에 맨손으로 수천 마리의 호랑이를 찢어 죽인 용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젊고 아름다운 여자 한 명이 잠든 이 용사에게 다가와 그의 머리카락에 하얀 깃발을 꽂고 달아났습니다. 이 여자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창귀가 된 영혼이었습니다. 하얀 깃발은 호랑이에게 이 사람을 잡아먹으라 하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용사는 깃발을 발견하고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 이야기는 창귀가 얼마나 교활하게 사람을 유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호랑이 자체도 소리를 흉내내는 능력이 있다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현대 동물학 연구에 따르면 일부 호랑이는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다른 동물의 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호랑이가 곰을 사냥할 때 곰이 좋아하는 먹이의 소리를 흉내내어 곰을 유인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은 대부분 채터링이라 불리는 소리 흉내 행동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현상에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산범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장산에서의 기이한 경험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산범을 하얀 털을 가진 호랑이 같은 괴물로 묘사했습니다.
진홍색 피부에 비단같이 곱고 긴 백발의 털, 기본적인 호랑이의 골격, 특히 그 털은 여성의 머릿결처럼 아름다워서 사람의 경계심을 없앤다고 했습니다. 분명 모습은 호랑이인데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인터넷 괴담만은 아닙니다. 1992년 5월 8일 실제로 부산 남부경찰서에 호랑이 목격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정모 씨와 일행 4명이 장산 사격장 근처에서 길이 2m가량의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 2마리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같은 해 동아일보는 부산시 해운대구 이동 장산 유격훈련장 부근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며 최근 장산 일대에서 호랑이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 파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으나 실제 호랑이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장산이 이런 괴담의 무대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산은 오랜 기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민간인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정상 부근에는 지뢰가 매설된 지역이 있었고 미군 부대가 주둔하기도 했습니다. 접근이 통제된 신비로운 산, 그곳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장산범이라는 전설이 탄생한 것입니다. 더 어두운 역사도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장산 골짜기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 형무소 재소자들이 트럭에 실려 장산 골짜기의 군부대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최소 1,500명의 희생자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영혼들, 혹시 장산에서 들린다는 울음소리와 비명이 이들의 것은 아닐까요? 향토사학자 김병섭 씨는 해운대구 반여3동에는 범굴이라는 지명이 있다며 장산 일부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는 만큼 사익 정도는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산 반딧불이 동아리 옥숙표 위원장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장산에는 30kg이 넘는 흰색, 검은색 들개 2마리가 살았는데 이 개를 보고 놀란 사람들의 소문이 퍼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속학자들은 장산범을 현대의 도시전설로 분류합니다. 부산 지역의 민담을 채록해 부산광역시청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장산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민담이 아닌 인터넷 시대에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전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슬렌더맨, 일본의 쿠네쿠네와 같은 계열의 현대 괴담입니다. 그러나 장산범이 완전히 허구라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을 꿰었다, 사람 목소리를 내어 홀렸다는 장산범의 특징은 기존의 호랑이 관련 설화에서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창귀와 추인이라는 전통적인 귀신 개념, 호랑이의 소리 흉내 능력, 장산에 실제로 있었던 호랑이의 흔적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장산범이라는 존재가 탄생한 것입니다. 경주 지역에는 넙적범이라는 유사한 전설이 있습니다. 산내 지역 토박이 말로 넙덕바리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장산범과 매우 흡사합니다. 넓적하게 생기고 굉장히 빠르다고 전해집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산에선 지금도 노인들 사이에서 호랑이가 산다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공식적으로 멸종한 것은 1920년대이지만 깊은 산속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산범은 단순한 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집단 기억 속에 남아있는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조선시대 호화는 가장 무서운 재난 중 하나였습니다. 호랑이의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차코갑사와 차코인이라는 전문 호랑이 사냥꾼 직업이 존재했을 정도입니다. 산을 다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호랑이에게 죽으면 창귀가 되어 영원히 떠돌아야 한다는 믿음. 이런 두려움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장산범이라는 형태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송정 지역에는 아름다운 전설도 전해집니다. 최 씨 부인이 산에서 호랑이 새끼를 구해주었는데 나중에 해산이 시작된 최 씨 부인을 호랑이가 자신의 굴로 데려가 아이를 낳게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랑이는 무섭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영물이기도 했습니다. 금정고 서동에서는 부녀자들이 나무를 캐러 장산에 갔다가 호랑이 새끼를 발견하고 귀여워했는데 다음 날 집 앞에 나물바구니와 신발이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오늘날 장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맑은 날이면 정상에서 대마도가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끔 밤늦게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소리, 아이가 우는 것 같은 소리.
그것이 바람소리인지 야생동물의 울음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장산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장산국의 옛터, 호랑이가 살던 범굴, 한국전쟁의 비극,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장산범이라는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장산을 오르게 된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가 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혹시 나지금 목소리가 당신을 부르더라도 절대로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은 해방을 갈구하는 창귀의 부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하얀 털을 가진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산범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전설의 힘입니다. 알 수 없기에 두렵고 두렵기에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우리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워줍니다. 장산범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인지도 모릅니다.